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렌드 핫 이슈 조영구입니다. 가정의 달 5월 가족들이 도란도란 둘러앉아 함께 보면 좋은 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트렌드 핫 이슈 출발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통해 많은 분들이 조깅, 등산, 골프 같은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이 스포츠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런 갑작스러운 스포츠 활동은 여러 가지 신체에 손상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는 생각으로 버티다가 더욱 힘든 치료를 진행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스포츠 손상, 즉 근골격계 손상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부터 어깨 통증이 생기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개그맨 조수원 씨. 좋다는 병원을 찾아다녀봤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는데요. 최근에 좀 무리하게 낚시를 다녀왔거든요. 근데 이쪽 어깨가 지금 이 옷 입을 때도 너무 아파가지고 수소문해서 지인한테 이렇게 병원을 소개받고 오긴 왔는데 좀 아직까지는 많이 불편해요. 낚시나 운동 등으로 인해 스포츠 손상이 일어나면 통증은 물론 붓기가 생기기 때문에 신체적인 변화를 바로 느낄 수 있는데요. 사람마다 신체적 특성이 다르고 증상과 통증의 강도도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치료를 위해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답니다. 뼈 쪽에 이상은 없을 걸로 예상이 되지만 다른 관절이나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고요. 그다음에 그 정밀 검사를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엑스레이를 먼저 찍겠습니다. 진단 과정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 아주 작은 문제 부분까지 확인 가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법을 찾고 있답니다. 다양한 치료법 중 개개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 접목시키는 덕분에 높은 치료 성공률을 기대할 수 있답니다. 여기는 굉장히 얇아지면서 까만 부위가 있죠. 네네네. 여기는 관절 안에 물이 찬 것이 이렇게 스며들어서 인대가 약해지면서 이게 찢어진 거예요. 그리고 관절은 이렇게 넓어야 되는데 관절도 많이 좁아진 거죠. 그래서 여기 견쇄 관절에 문제가 있다. 일단 너무 무리하게 운동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안 좋은 자세에서 어깨를 과도하게 움직이거나 또 과도하게 허리를 숙이거나 하면서 과도한 힘이 가해지면 손상이 오게 됩니다. 이 손상은 일반적으로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로 좋아지는 가벼운 손상도 있지만 수술을 요하는 심각한 손상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깨의 경우 수술이 필요한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면 정상 조직을 회복해 일상생활이나 스포츠 활동이 가능하도록 조직을 복원하고 재생하는 치료법을 선택해 시행하고 있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 손상에 맞는 치료가 적절하게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치료 중에는 간단한 물리치료에서부터 도수치료 또는 약물치료, 주사치료 이렇게 있지만 그 시술을 통해서 그 조직을 재생하고 길러내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허리 통증으로 치료 중인 배우 이민호 씨. 몇 해 전부터 증상이 발생돼 여러 병원을 찾아다녔다는데요.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운동 선수 생활을 좀 오래 했거든요. 그래갖고 허리가 좀 안 좋았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병원에 가서 뭐 정말 좋다는데 막 찾아봤는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 당분간만 뭐 좋고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또 계속 수소문 끝에 와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신경치료, 신경성형술, 디스크 내 고주파 시술, 풍선 확장술, 경막외 내시경 등으로 디스크를 감압하거나 튀어나온 디스크를 정상 위치로 회복하도록 돕고 있다는데요. 척추를 튼튼하게 하는 치료도 같이 겸하면서 디스크의 자극을 줄이면서 디스크를 감압을 시켜서 이렇게 좋아질 수 있으면 이렇게 수술 안 하고 치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거죠. 다른 데서 치료를 계속 겨냥을 잘못했던 거네요. 그렇죠. 타겟팅이 원래 증상하고 안 맞는 증상을 계속 이제 치료를 한 거고 증상에 맞춰서 증상을 먼저 없애보고 그다음에 디스크에 관한 거는 이제 그때 간단하게 치료를 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수술을 하자고 한 건데 수술이 필요 없게 된 거죠. 자연스럽게. 손상 부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맞춤 시술이 진행되는 덕분에 불필요한 수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답니다. 이외에도 스포츠 손상에 관한 궁금한 이야기 OX로 알아봤습니다.
스포츠 손상은 인대와 근육 치료로 해결이 되나요? 정답은 X입니다. 스포츠 손상으로 인한 근육과 인대의 손상은 단순히 근육과 인대의 손상이 아니라 관절 손상도 같이 동반을 하기 때문에 관절과 함께 근육과 인대를 같이 치료해야 기능 회복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스포츠 손상은 운동으로만 나타나는 증상인가요? 정답은 X입니다. 스포츠 손상은 그 스포츠 운동을 통해서만 손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스포츠와 같은 갑자기 미끄러짐이나 갑작스러운 회전이나 갑작스러운 굽힘이나 갑작스러운 가속이나 이런 특정 활동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도 발생하는 질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포츠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스포츠 손상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은 첫째로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을 아주 열심히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스포츠 분야에 그 감당할 수 있는 그 특정 분야에 요구되는 근력이나 유연성을 길러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나친 과사용은 어떤 경우든 어떤 근력을 가졌든 다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손상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당하게 그 일반인이라면 스포츠를 즐기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포츠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생활 습관과 적극적인 진단을 통해 건강한 신체를 갖고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봄에는 이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사 전에 알아봐야 할 것들이 참 많은데 그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믿을 수 있는 이사 업체를 찾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사 때 알아두면 좋을 정보와 주의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봄이 오면서 본격적인 이사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이삿짐의 양, 이사도움 인력의 숫자, 출발지와 도착지 간의 거리, 층수 및 엘리베이터 이용 가능 여부, 시간대, 사다리차 등 다양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견적 상담은 필수.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고객과 이삿짐 업체의 상호 조건이 맞으면 날짜를 선정해 이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포장 이사 서비스의 경우 생활하던 짐들을 그대로 두어도 이삿짐 업체에서 포장을 잘 해서 이동해주기 때문에 많이들 이용하는 추세라고요. 방 안에 있는 물건, 잔잔한 물건은 먼저 박스부터 밖에 빼갖고 포장을 해서 밖으로 빼고 이제 큰 물건은 맨 마지막에 그렇게 나가는 순서고 옷부터 포장을 맨 처음에 많이 합니다. 옷이 또 먼지가 묻을 수가 있으니까 먼저 옷부터 뭐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잔잔한 짐부터 빼고 합니다. 이삿짐 포장 순서는 작은 짐부터 큰 짐으로 이루어집니다. 옷과 작은 생활용품들은 박스에 넣어 포장한 후 매트리스나 소파 등 큰 짐들을 포장하는데요. 스크래치나 파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용천으로 감싸 포장하고 있답니다. 이사 갈 때 이제 스케치가 나서 확인을 하고 만약에 거기 넘어가서 만약에 스케치가 나면 저희들도 가실이 있는 거죠. 그런 거 정확하게 인정하고 에이스 봐줄 건 봐주고 그렇게 합니다. 스케치가 나면 고객님하고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고객님이 우리 집에 스케치가 안 났는데 살다 보면 그런 걸 모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확인시켜주고 그렇게 진행합니다. 특히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이동 전 분리해서 청소하고 마무리까지 깨끗하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고객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비결 중 하나라고요. 나갈 때도 한번 쓸어주고 청소 다 하고 그렇게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이삿짐을 모두 포장한 후 이사할 집으로 이동하는데요. 작은 충격에도 물건이 파손되거나 스크래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스럽게 물건을 옮겨야 한답니다. 아무래도 물건을 놓게 되면은 바닥 같은데 이런 데 바닥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바닥을 다 깔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릴 때나 올릴 때나 다 물건이기 때문에 천천히 안전하게 하는 게 최고 낫지. 집마다 구조가 다르기에 집주인의 취향을 귀담아 듣고 빠르게 가구들을 배치합니다. 박스에 포장해두었던 작은 짐들도 하나 둘 풀어 정리를 하는데요. 고객님이 가구를 먼저 사놓으셨으면 그에 맞는 게 딱딱 들어가고 정리정돈이 되는데 여기 지금 가구가 없다 보니까 이런 건 저희들이 좀 해도 완벽하게 나올 수는 없죠. 수납이 많이 있으면 괜찮은데 수납이 없다 보니까 정리하는 데 저희도 조금 애를 사고 있는 거죠. 고객님하고 이제 한번 잘 맞춰보고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또 한쪽으로 또 빼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고객님하고 나중에 상의해서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방에 비치해야 할 식기구들도 제자리를 차지하고 냉장고 안 음식들도 신선하게 이송 완료. 정리가 다 되면 깨끗하게 마무리 청소까지 진행되는데요. 어떤가요? 걱정 많은 이사가 업체를 잘 만나면 이렇게 쉽게 진행이 된답니다. 허가증이 있어야 이사를 운반을 하고 그런 이제 보험도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데 대부분 고객님들이 확인 안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좀 정확하게 잘 아시면 만약에 A사가 발생이 되면은 그걸 빨리 처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정든 곳의 끝과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는 이사.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 보다 안전하고 안심하며 이사를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사할 때 알아두면 좋은 정보 스튜디오에서 이어집니다. 자, 이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기 위해서 이은희 실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뭐 이사하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뭐 짐의 크기나 뭐 양에 따라서 이사 서비스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사 종류는 용달, 일반 이사, 반포장, 포장 네 가지로 분류될 수 있고요. 용달은 아주 지민량이 적은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운송만 원하는 사람들한테 유용하고요. 기사는 적재함 위에서 이삿짐 상하차만 돌 뿐이고요. 집 앞에서 차량에서 집 앞까지 짐을 옮기는 것은 본인이 직접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이사 같은 경우는 이제 용달보다 조금 더 짐이 있는 경우, 있는 경우 원하시는 서비스고요. 미리 짐을 박스에 포장해 놓으면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기사를 포함한 도움 인력이 운반해주는 서비스예요.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그리고 또 이제 반포장 이사라고 있어요. 반포장 이사는 이제 기사를 포함한 도움 인력이 가전에서 이제 잔짐까지 포장을 해서 도착지까지 운반해주는 서비스예요. 그리고 도착지에서 그 원하는 위치에 짐을 내려놔 주면 이후에 짐 정리는 이제 고객님이 직접 하셔야 되고 이사 진행자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도착지에 짐 정리까지 모든 거를 맡기고 싶다면 완전 포장이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용달 그리고 일반이사, 반포장이사, 포장이사. 이 네 가지 종류는 본인이 결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사 업체 와서 이렇게 결정을 해주는 겁니까? 본인이 결정을 하시고요. 이사 업체에 이제 견적을 의뢰하셨을 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용달이면 될 줄 알았는데, 이거 용달 한대 가지고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이제 견적 사원이 판단해서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시 일반 이사로 넘어가시거나 아니면 포장 이사로 하시게 됩니다. 사실 이사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사 가격 때문에 부담을 갖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어떻게 이사 비용을 좀 저렴하게 할 수 없을까, 합리적인 가격으로 할 수 없을까 하시는 분들에게 뭐 할 말씀 하신다면요? 이삿날을 잘 선택해서 고르시는 게 가장 좋고요. 손 없는 날? 네, 통상적으로는 손 없는 날, 월요일, 금요일, 월말을 피하시는 것이 비용 절감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2월에서 4월, 9월에서 11월 이사 가장 많은 시즌이니까 그때를 피하시는 것이 이사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사 서비스 사업을 하시고 계신데 앞으로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십니까? 참되고 이제 바른 이사를 실천하는 이사 기업이고요. 가정이사, 기업 이전 그리고 소형 이사까지 시대를 맞춰 저희가 좀 더 연구하고 노력해서 이사에도 명품이 있다. 이걸 몸소 실천하는 기업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사를 하시는 고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서비스거든요.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을 감동시킨다면 더 큰 회사로 자리매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은희 실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장 볼 때 어디를 가시나요? 많은 분들이 제품의 다양성이나 편리함으로 대형마트를 많이들 이용하시는데 그런데 대형마트의 이러한 장점은 물론이고 품질과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며 화제가 되고 있는 동네 마트가 있습니다. 골목 상권을 주름잡은 마트의 영업 비결은 무엇인지 트렌드한 이슈가 취재해 왔습니다. 작은 동네 마트에서 시작해 매장과 창고까지 무려 약 660제곱미터가 넘는 규모로 확장하는 데 이어 전국 곳곳에 점포로 확장한 마트가 있어 화제입니다.
별다른 광고 없이도 싱싱한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다 보니 입소문을 타고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승승장구했다는데요. 저희 집은 뭐 다른 마트하고 뭐 특별한 뭐 없고요. 박리담에 하나 팔 거 10개 팔아서 이렇게 하는 가게고요. 싱싱하고 가격 저렴하게 팔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뭐 지금은 뒤에가 이사가 재개발로 다 나가서 손님이 많지 않아요. 전에 비해 그렇지만 신갈, 용인, 수지, 분당 이 손님들이 지금 저희 가게 50%예요. 멀리서 와요. 본점인 수원 주민은 물론이고 인근의 용인, 신갈, 수지, 심지어 남양주에서도 찾아올 만큼 가게는 지역의 명물로 자리했습니다. 이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물건들을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했는데요. 바로 함께 일하는 직원들을 각 지역으로 분가시킨 겁니다. 비율이 뭐 특별한 게 뭐 있어. 그냥 자기들이 먹고 산다고 와서 열심히 하니까 살으라고 내주는 거지. 직원도 그러고 뭐 친척도 그러고. 결론은 잘 먹고 잘 살자 이거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나도 처음 시작했을 때 이렇게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처음 그때 마음으로 돈 걱정 안 하고 살길 바라면서 내주는 거지. 예. 그런 거지 뭐 다른 건 없죠 뭐. 그렇다고 내가 뭐 돈을 받아서 뭐 하겠어요. 나 먹고 사는데. 우리 집에 와서 또 고생도 하고 서로도 그랬으니까. 잘 먹고 자기들이 잘 살면 그만이지. 직원들이나 친지들이 분점을 개점하며 독립하고 나서도 운영을 도와주기 위해 분주히 돌아다니기도 했다고요. 그녀가 이렇게 돈보다는 가치의 중심을 두고 좋은 일을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부는 학교는 작년, 재작년부터 했고 뭐 후원 같은 데는 뭐 여기저기 하죠. 어렵게 살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그리고 지금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학생들도 그렇고 결손 가정도 있고 어려우니까 나누고 살아야지. 넘쳐나서 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이렇게 하면 좋잖아. 아직 제가 이제 먹고 살고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살아야죠. 실제로 마트 운영을 통해 일궈낸 수익의 일부는 기부를 하고 있다는데요. 수십 년간 여러 기부를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느끼며 언젠간 장학재단을 정식 출범해 기부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요. 결론 뭐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주면서 그분이 또 필요한 걸 이렇게 해주면 내가 행복하잖아요. 다 봉사하는 사람 그 맛에 하는 거야. 예를 들어 아마 그럴걸? 그리고 또 인간 세상이 사는 게 밥만 먹고 내 가족만 하고 잘 사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우리 가게도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이 없으면 내가 그렇잖아요. 상부상조 받은 거 도로 이렇게 수원 땅에도 하고 그러다가 내가 수원 땅에만 하고 있길래 아니 내 고향에도 하자 이러다 보니까 내 후배들도 또 생각났고 그건 오래전부터 생각은 했는데 못했죠. 그래서 내 동생하고 의논하다가 그래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해서 매년 이제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너무 열심히 살아왔던 탓일까요? 삶의 고비도 있었답니다. 과로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무리가 온 거죠. 당뇨 초기. 그래서 이제 가게를 팔고 한 달 쉬니까 없어졌어요. 꾀병처럼. 웃기죠? 네, 근데 이제 또 무리하면 올 수도 있겠죠. 나중에라도.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죠, 항상. 그러고 나서 그림을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스트레스를 줄이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 바로 그림 그리기였답니다. 장사를 하다 보니 자주 못 가는 고향, 김제가 그리워 사진을 찍어 그림으로 그리거나 살면서 인상 깊었던 장소들을 유화로 그려냈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린 지 10년이 되다 보니 작품들이 많이 모여 2017년에는 첫 개인전을 열고 이후 총 4회의 개인전과 다수의 단체전, 초대전에 참여하기도 했다고요. 또 여기에서 한 발 나아가 상설 전시가 가능한 갤러리를 오픈해 동네 이웃들을 위한 문화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녀의 열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당신 없으면 이젠 안 돼요. 나 없으면 당신 안 되잖아. 본인 삶의 여정을 구성진 가락으로 승화한 노래 인자야를 포함해 벌써 3곡을 앨범으로 만든 어엿한 가수.
사업도 음악도 그림도 나눔도 어느 분야든 열정을 다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한 번 더 사랑도 한 번 더 딱 한 번만 더 찡하게 살아보고 싶다. 여유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제 계획이 좀 나누고 살고 어려운 결손 가정도 그러고 노인들 돌보면서 살아가고 또 제 마음 공부도 좀 불자니까 마음 공부도 하면서 못다한 출가는 못했지만 그 수도승의 마음으로 이렇게 행하면서 중도의 길을 걸으면서 살 계획입니다. 나눔을 실천하며 이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최인자 대표. 다 같이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해 노력하는 그녀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2년 전 독감 백신 일부가 유통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생물학적 제재 배송이나 운송 과정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보다 안전하게 의약품을 유통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한 회사가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2020년 국내의 모 의약품 유통업체에서 독감 백신을 수송하던 중 백신이 상온에 노출되는 사건이 있었죠. 상온에 노출된 독감 백신을 접종한 고등학생과 70대 노인이 잇따라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을 걱정과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이에 올해 1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약사법 제47조 제1항에 근거한 생물학적 제재 등의 제조, 판매 관리 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규칙의 주요 내용은 생물학적 제재 등을 자동 온도 기록 장치 등을 이용해 잘 보관되는지 검증해야 한다는 것. 이를 지키지 않아 적발될 경우 업무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각 생물학적 제재를 비롯한 의약품을 운송하거나 보관할 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한 회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의약품들은 수송과 보관에 요구되는 적정 온도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이러한 온도를 자동으로 측정하고 기록하는 자동 온도 기록 시스템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리고 온도 데이터를 기록, 관리해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의약품의 운송 보관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를 가능케 하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이동식인 아이스박스용, 고정식인 창고용 총 2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고정식은 의약품의 정온 보관을 위한 시스템이고 이동식은 의약품의 정온 수송을 위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블루투스 통신이 가능한 온습도 센서와 스마트 기기는 서로 온습도 데이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에서 수신한 온습도 데이터는 와이파이나 LTE를 통해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합니다. 사용자는 스마트 기기를 통해 온습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온습도가 설정된 범위를 벗어나면 스마트 기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표시되고 사용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됩니다. 이동형의 경우 배송 중 온도 데이터를 배송이 완료된 후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합니다. 과거에 온습도 데이터가 필요할 경우 언제든 클라우드 서버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확인하고 자료를 다운로드하거나 보고서 형태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내내 실시간으로 온도와 습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정 온도를 이탈할 경우 알림 기능을 통해 담당자에게 알려준다고 합니다. 생물학적 제재의 보관 요구 온도는 2도에서 8도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센서를 이 창고 안에 두시기만 하면 센서가 자동적으로 온도를 측정을 하고 창고 바깥에 있는 게이트웨이를 통해 클라우드 서버로 저희 온도 데이터가 기록이 되는 방식입니다. 방금 보셨던 생물학적 제재를 보관하고 있던 냉장 창고에 온도 기록 장치가 자동으로 온도를 측정하고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저희 클라우드 서버로 온도 데이터를 올려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 시스템은 언제든지 지나간 과거의 클라우드 기록을 온도 데이터를 내려받을 수도 있고 설정한 온도를 벗어나면 관리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실제 이 고정식 자동 온도 기록 장치는 의약품 도매업체, 병원뿐만 아니라 해썹 인증이 필요한 식품 회사에서도 많이 설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물학적 제재를 보다 안전하게 보관하고 유통할 수 있는 자동 온도 기록 장치.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이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일상생활에 자동 온도 기록 장치가 제도적으로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기 위해서 오재훈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동 온도 기록 장치가 왜 필요한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품의 보관, 즉 일반 냉장, 냉동 창고에서는 적정 보관 온도와 온도 기록에 대한 규정이 엄격하지만 의약품의 수송, 즉 유통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2021년도 3월 달에 입법이 예고되어 원래 2022년 1월 17일에 개정령이 시행된 생물학적 제재의 제조 판매 관리 규칙에서는 보다 엄격하고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더 이렇게 엄격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그 의약품의 안전한 보관과 유통을 위해서는 의약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이 도매업체들이 이러한 시스템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예, 다시 말해서 우리 국민들이 의약품을 보다 안전하게 처방을 받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단 뭐 많은 기업들이 필요성을 느끼다 보니까 자동 온도 기록 장치를 앞다투어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 제품은 어떤 차별점을 좀 가지고 있는지요? 타사들이 제조하고 개발한 그 전용 의약품 전용 온도 기록 장치는 도매업체들에게 사실 비용적인 부담이 된다는 게 가장 큰 사실이고요. 저희들은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구형 스마트 기기라도 있으면 그 기기를 재활용해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LTE 통신을 사용하지 않고 와이파이를 이용하여 도매업체들의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두 번째 장점입니다. 웹을 이용하게 되면 부담을 좀 줄 수 있겠네요, 비용을. 예, 맞습니다. 저희들 시스템은 아무런 프로그램에 설치 없이 그냥 웹에 접속을 해서도 과거에 또는 1년, 2년 전에 창고의 온도 기록까지 다 내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일단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많은 기대가 되고 또 사랑받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백신 냉장고 자동 온도 기록 시스템 그리고 수송용 자동 온도 기록 시스템을 의약품 도매업체에 원활하게 공급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고요. 네. 의약품 도매업체들이 앞으로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이런 콜드체인 시스템에 크게 기여를 해서 우리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도움을 주는 것이 저희들의 큰 목적입니다. 네. 자, 자동 온도 기록 장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재훈 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블록체인이 중요한 키워드라는 것은 이제 다들 아실 듯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블록체인에도 단점이 있어 현재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들에게 주목을 받는 것이 바로 가상화폐 혹은 암호화폐죠. 이를 거래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블록체인인데요. 이 블록체인을 이용해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블록체인의 네트워크인 메인넷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메인넷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메인넷을 구축하고 사람들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고안한 회사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8년 6월 회사를 설립한 이래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플랫폼 운용을 전문 영역으로 해서 성장하고 있는 IT 기업입니다. 저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속도와 안전성을 자랑하는 퍼블릭 블록체인 메인넷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고 세계 유일의 리얼타임 온체인 NFT 오픈 마켓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어가 좀 어렵죠?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누구나 자유롭게 NFT를 발행하고 그 NFT가 실시간으로 블록체인에 기록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희는 기업체들이 블록체인을 쉽게 운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솔루션의 이름은 BAS입니다. BAS고요. 또한 탈중앙화된 자율조직이라고 해서 DAO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블록체인들은 속도가 느리고 채굴자에게 주어지는 수수료나 가스피가 부담스러우며
채굴 시 전력 사용량이 너무 커서 환경 오염을 일으킨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답니다. 기존 블록체인의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높은 가스피와 느린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빠른 블록체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또한 NFT 오픈마켓을 개발해서 운영 중인데요. 사용자들은 이곳에서 자유롭게 NFT를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고요. 이렇게 발행되고 거래된 NFT가 블록체인에 기록됨으로써 미변조나 해킹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메인넷 기술력을 바탕으로 NFT 발행과 유통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 특히 기업에서 선별한 콘텐츠를 발행하는 제한된 마켓이 아니라 누구나 자유롭게 NFT를 만들고 즐길 수 있는 오픈마켓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요. 민팅 즉시 NFT 발행 정보가 블록체인에 반영되고 모바일 기기에서도 민팅을 구현하고 있어 사용자들의 활용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퍼블릭 메인넷을 개발하고 안정적인 운영에 성공한 사례는 20여 개가 되지 않는데요. 그중에 한 곳으로 꼽힐 정도로 블록체인 기술 영역의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퍼블릭 블록체인 메인넷을 직접 개발하는 데 성공했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퍼블릭 블록체인 메인넷을 개발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케이스는 20개 정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퍼블릭 블록체인 메인넷은 희소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프라이빗 블록체인 메인넷은 상대적으로 퍼블릭 블록체인 메인넷에 비해서 개발과 운영 유지가 좀 수월한 편입니다. 퍼블릭 블록체인 메인넷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프라이빗 블록체인 메인넷은 누구나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선택된 메인넷을 운영하는 운영 주체가 참여 가능한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 면에서 누구나 선택하고 누구나 접근 가능한 퍼블릭 블록체인 메인넷이라는 개념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진화된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전성은 기본. 누구나 쓸 수 있고 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메인넷을 만들어 화제가 되고 있는 기업.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메인넷을 직접 개발하면서 블록체인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회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기 위해서 소윤권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메인넷을 개발에 성공했다는 거 대단한 일인데 어떻게 해서 이 메인넷을 구축하게 된 건지 그리고 그 비결은 뭔지 좀 궁금한데요. 저희가 IT 관련 데이터 저장하는 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실제로 높은 가스피하고 느린 속도 때문에 사업적인 제약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직접 개발하자라고 결심을 해서 관련된 기술을 차곡차곡 습득해서 최종 개발 완성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까? 3년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NFT에 대해서 좀 거래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NFT에 대해서 거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NFT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NFT는 디지털 자산을 소유권 증명을 어떻게 누구에게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원본 증명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여러 가지 디지털 자산의 안정적인 관리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변화를 이끌어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NFT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들 익숙하신 예술이라든지 아트 관련된 콜렉티브 NFT뿐만 아니라 뭐 상품, 서비스, 부동산 등등 관련된 유틸리티 NFT들이 더욱더 보편화되고 활성화될 것입니다. 실제 실물 서비스가 NFT와 연동돼서 발행된다면 NFT의 시장은 무궁무진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소비자들께서 NFT를 자유롭게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는 오픈마켓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오픈마켓은 좀 특징이 실시간으로 블록체인에 리얼타임으로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저희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구현한 기술이고요. 퍼블릭 블록체인 메인넷을 자체 개발한 기술력을 토대로 기업들이 블록체인 서비스를 자사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바스라고 해서 블록체인 애저 서비스, 그다음에 탈중앙화된 의사결정 조직인 DAO,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이라는 DAO 솔루션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똑똑하시고 그냥 용어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용어가 어려워서 일단은 뭔가 대단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일단 그 소윤권 대표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 NFT 거래 정말 쉽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들을 좀 갖고 계십니까? 일단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전 국민이 무료로 경험하는 NFT 발행이라는 슬로건 아래 준비하고 있는 NFT 오픈마켓을 출시할 계획이 있고 그 이후에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서비스를 바스, 다오 그리고 NFT 마켓을 제공할 예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만의 콘텐츠를 결합해서 글로벌 서비스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 되는 것이 저희 목표고요. 모두를 위한 좀 더 나은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저희가 블록체인 기술을 토대로 투명하고 또 공정한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메인넷을 직접 개발하면서 블록체인 시장을 이끌고 있는 소윤권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년에 한 번 찾아오는 봄을 그냥 우리가 놓칠 수가 없죠. 자, 내 집에서 정말 한가운데서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집에서 편히 쉴 수 있을지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코로나19로 인해 벌써 2번의 봄을 놓친 사람들. 그래도 꽃은 피어납니다. 올해에는 아름다운 봄을 즐겨보면 어떨까요? 바로 이분이 그 방법을 알고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그 봄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아, 예, 저기 있으니까 한번 보시죠. 이게 뭔가요? 이동식 원두막입니다. 요즘에 고정식이 아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원두막이면서 또 조립이 용이한 그런 원두막이고 재질이 스텐과 알루미늄을 가지고 제작을 한 것이라 가지고 반영구적인 원두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하는 장소라면 어디든 설치할 수 있다는 이동식 원두막. 분리하거나 조립할 수 있도록 스테인리스와 알루미늄을 이용해 원두막을 제작했다는데요. 파이프 연결 부위가 기존 타사나 이런 부분보다 강하게 돼 있어요. 핀 방식이 아닌 클램프 방식으로 돼 있어서 연결 부위가 일반 부위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리고 위에 지붕을 연결 부위가 스프링으로 돼 있어서 항상 고탄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분리하거나 다시 재체결할 적에 용이하게 돼 있어요. 바람에도 가장 강력하게 견디게 돼 있습니다. 또 여기 파라솔을 연결 부위를 보시면은 이 스텐 재질로 이렇게 클램프 방식으로 체결을 하도록 해놨어요. 모든 그 4면, 5면, 6면 뭐 원하는 면에 모든 이 클램프를 다 장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라솔을 용이하게 다 꼽을 수도, 지붕 대신에 파라솔을 꼽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아무리 견고해도 설치나 분리가 쉽지 않으면 무용지물. 그래서 실제로 원두막을 어떻게 설치하는지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앉을 자리가 되어줄 곳에 각각 나사를 조여주면 상판 완성. 그 후 햇볕을 가려주고 바람을 막아줄 지붕을 설치하기 위한 기둥들을 사면에 세워줍니다. 클램프 방식이어서 딱딱 채워주기만 하면 아주 쉽게 조립이 가능하죠. 얼추 지붕의 틀이 완성된 것 같죠? 흔들리지 않게 잘 조여준 후 이제 그늘막을 씌워주면 됩니다. 어떤가요? 아주 쉽고 간단하게 원두막이 설치됐습니다. 대표님, 설치가 엄청 간단하네요. 예, 이거는 조립하는 게 몇 개 없으니까 간단하게 조립이 가능합니다. 캠핑 쪽이든 뭐 다른 데 이동해서 이걸 설치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어디든 그러고 야외 찻집이라든가 전원주택 아니면은 주말 농장 같은 이런 곳에 사용을 했다가 또 이동해갔다 딴 데도 쓰고 그리고 놀러 갈 때만 쓰는 게 아니고 놀러 갈 때 또 쓰고 다시 가져와 집에도 쓰고 뭐 마루에도 쓰고 침대로도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일단 뭐 녹이 슬지 않고 시원하니까 뭐 여름철에 뭐 대자리 깔고 이렇게 자면은 상당히 시원해요. 뭐 에어컨 필요가 없습니다. 천막 지붕은 방수와 안막 재질로 햇빛과 방수성에 초점을 두었고 특히 부식에 탁월한 알루미늄 재질로 상판을 만들어 가볍고 견고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합형 다리에는 높이 조절 접지구가 있기 때문에 불균형한 지형에서도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요. 이 제품은 기본 제품과 조금 틀리는 게 이거는 이제 그 좌탁식 탁자형으로 사용을 하다가 평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통풍형의 장점은 밑에 통풍이 딴 것보다 많고 그 흙이라든가 물을 밑으로 흘려내리는 청소가 용이한 방식입니다. 제품을 사용하다가 파손되어도 전체 교체가 아닌 파트별, 부품별 교체가 가능해 유지보수 비용 면에서 절감 효과가 뛰어납니다. 부득이하게 폐기 처분해야 할 땐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친환경 제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원도막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지금도 계속 업그레이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더 편리하고 무게를 지금 좀 가볍게 하고 높이 조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걸 지금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우리가 전시를 하면서 애로사항들을 우리가 이제 섭렵을 해가 새로운 아이템을 좀 더 접목을 시키는 걸 작업을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항상 노력하고 소비자들이 좀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재의 조립식 원두막. 다양한 야외 공간에서 연출이 가능한 만큼 새로운 레저 문화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하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환경 오염이 심해지면서 환경을 해치지 않고 지구를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오늘은 친환경 소재를 개발해 의료용, 산업용, 농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기업이 있어서 소개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 기업을 만나보시죠. 환경오염으로 인해 전 세계가 기후변화 위기를 겪고 있는 현재, 많은 기업들이 친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이나 회사에서 사용되는 많은 자재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죠. 그런데 이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친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 있어 화제입니다. 저희 회사는 친환경 소재인 생분해성 소재를 커스터마이징을 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현재 플라스틱이 땅에 매립을 하게 되면 분해가 되는데 500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현재 누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를 소각한다 하더라도 유해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환경 오염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땅에 매립을 하더라도 1년, 2년 안에 분해가 될 수 있는 이런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저희 회사는 이런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의료용이나 농업용 그리고 다양한 산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회사에서 개발한 생분해성 소재, 바로 옥수수로 만들었다는데요. 옥수수에서 락틱 액시드를 추출하여 고분자한 것이라고요. 현재 복합 소재를 제조하는 공정은 고온에서 소재를 용융시켜서 소재들을 혼합시키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요. 이런 방법들은 범용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적합한 방법이지만 이쪽 생분해성 소재에 적용하기에는 생분해성 소재는 열에 노출이 되면 될수록 물성이 하락을 해서 치성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통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화방지제나 안정제 같은 다양한 첨가제를 활용해야 하지만 저희 생분해성 소재는 이 체내에 삽입되는 이런 의료기기 쪽에 적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첨가제 활용에 제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공정이 이렇게 첨가제를 활용하지 않고도 저온에서 소재들을 혼합할 수 있는 이런 공정들을 개발을 하였고요. 기본적으로 저온에서 이렇게 혼합을 하기 때문에 물성을 유지할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용매에서 녹여서 분산을 하기 때문에 분산성이 향상돼서 제품이 균일하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금속 스탠드의 경우 시술 후 4, 5년 차 이후 협착증, 혈전증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문제로 남아 있었는데요. 생분해성 소재를 활용할 경우 이러한 금속 소재 스텐트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생분해성 스텐트는 인체 혈관에 들어가는 지름 수 밀리미터, 두께 100마이크로미터 정도의 매우 작은 의료기기입니다. 혈전증, 혈관 내벽의 손상을 막기 위해서 머리카락 굵기보다 얇은 수 마이크로미터 이내 오차로 정밀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 기계가공이 아닌 펜토초 레이저를 이용해서 고품질의 생분해성 스텐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생분해성 소재 스텐트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분해성 의료기기 적용 분야를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내 생분해성 제품들은 매립지나 시스템의 부족으로 일반 쓰레기와 같이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생분해성 제품들을 따로 분류를 해서 매립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직 이러한 시스템이 없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분해 메커니즘을 규명을 하고 단기간 내에 분해를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조성을 해서 앞으로 국내에서도 생분해성 제품들을 매립을 하거나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자 합니다. 환경과 사람을 살리는 생분해성 소재. 앞으로 다양한 산업 곳곳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메타버스와 NFT와 같은 4차 산업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대인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한 기업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바야흐로 봄입니다. 하지만 향긋한 봄 소식과 함께 불청객 낀 미세먼지가 함께 찾아오기에 외출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외보다 실내 공기가 오히려 더 오염돼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있으신가요? 오염도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어 체감하기 어려웠던 사람들을 위해 체계적인 실내 공기질 관리 방법을 고안한 회사가 있습니다. 영상감시장치, 무인교통감시장치, 우수조달 업체에서 근무를 하면서 서울시의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스마트폴에 대한 시장 조사를 하던 중 환경 측정 장비인 공기질 측정기라는 아이템이 국내에 널리 보급되지 않은 점을 파악하여 창업 아이템으로 선정하고 ESG 에코 스타트업 기업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현재 친환경 공기질 AI 관리 솔루션 기술 기반으로 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인 메타버스 솔루션과 NFT 솔루션을 기획하여 고객님들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하여 지금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공기질 측정과 동시에 정화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공기질 AI 관리 플랫폼을 네트워크 사용자들에게 제공하여 공기질을 측정하고 오염 발생 시 IoT 기기를 이용해 공기 조화 장치와 연결한 후 정화하고 이에 따른 전력 사용량을 감축한 만큼 블록체인화한 토큰을 네트워크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솔루션입니다. 특히 전력 사용 감축량을 블록체인화된 토큰으로 발행하여 네트워크 사용자에게 보상해주는 방식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환경보호는 공기질 관리에 사용되는 디바이스 기기에 대한 에너지 효율을 높여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예로 공기질 관리에 사용되는 디바이스 기기의 월 소비 전력량이 3kWh일 경우 1kWh를 줄일 경우 이산화탄소 0.47kg 감소와 맞먹고, 이는 소나무 0.07그루를 심거나 승용차 1.94km를 덜 운영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로 저희 에코 플랫폼은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력 사용 감축량을 블록체인화된 토큰으로 발행해 홀더에게 보상해주고, 이와 동시에 디지털 콘텐츠를 생산해 수익을 창출하거나 디지털 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메타버스를 만들어 여러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답니다. 가상지구에 타일의 토지를 매수하고 그 토지를 개발하여 타 유저가 이용하고 개인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오픈월드 플랫폼이자 가상 부동산 플랫폼입니다. 이 메타버스 내에 현재 12,500타일을 부동산으로 구입을 한 상태이며 일정에 맞춰 개발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회사에서 발행한 NFT의 경우 메타버스 플랫폼 내 프라이빗한 공간에 참여할 경우 디바이스 기기에 대한 할인을 해주거나 플랫폼 내 광고 수익에 대해 일정 부분을 NFT를 보유한 홀더들에게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 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활용할 계획이랍니다. 블록체인 기반 탄소 중립 및 공기질 AI 관리 에코 플랫폼의 VIP로 참여를 위한 패스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 12,500타일 부동산을 구입하였고, 개발사 일정에 맞춰 프라이빗한 공간을 조성할 경우 패스카드 홀더분들은 이 공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기질 AI 관리 에코 플랫폼에서 알파 베타 테스트 참여 및 토큰 채굴 참여, 에코 스타트업 기업에서 제조 및 유통하는 디바이스 기기에 대한 할인, 에코 플랫폼 및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에 대하여 리워드 제공, 제휴사의 다양한 할인권 제공, 그리고 다오의 참전권 및 발언권 제공 등 다양한 베네핏을 제공될 예정입니다.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디바이스 기기를 이용해 전력 사용량을 줄이고 줄인 양만큼 토큰을 채굴할 수 있는 탄소 중립 및 공기질 관리 에코 플랫폼.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에너지 절감률이 높아지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오를 구성하기 위한 NFT 1200장 민팅을 완료하였으며 NFT 프로젝트 민팅을 일반인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현실에서는 기후위기와 같은 문제를 의식한 탄소제로 경제가 성장될 것으로 보이며, 가상경제에서는 메타버스 상에서 사용될 가상화폐 및 디지털 자산을 증명하는 NFT가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저희는 어디에 편중하지 않고 비약적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선행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IoT 기술을 이용해 실내 공기질 개선과 함께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는 플랫폼. 플랫폼 사용자들이 늘어나며 이와 함께 사회적 가치들이 많이 창출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급격히 온도가 오르는 이맘때면 음식이 상하고 식중독에 걸리기 쉽습니다. 육류나 어패류는 완전히 익혀서 섭취하시고 채소류 역시 식초에 5분 이상 담근 후에 물로 3회 이상 세척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세척한 채소는 상온 대신 비닐팩에 넣어 차갑게 보관하시면서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트렌드 한 이슈였습니다.